밤에 어깨가 아파서 깨는데 돌아 누울 때마다 또 아프고 결국 새벽에 일어나서 앉아 계셔 본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만 한데 유독 밤만 되면 욱신거리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굳었으니까 더 풀어야 되나 하면서 억지로 스트레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스트레칭이 오히려 통증을 더 오래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밤에 통증이 심하다면 지금 관절 안에 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십견이 왜 밤에 더 아픈지, 그리고 지금 내 어깨 상태에 따라 치료 순서가 왜 달라져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오십견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기예요. 어깨 관절 안에 염증 반응이 매우 활발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욱신거리고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져요. 지금 이 야간통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다면 2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억지로 풀 때가 아니라 먼저 진정시켜야 하는 시기예요. 두 번째는 동결기입니다. 염증은 조금 줄어들지만 관절이 점점 굳어가는 시기예요.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은 덜한데 팔을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 특정 각도에서 딱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기부터 조금 불편하더라도 굳지 않게 움직여야 돼요. 세 번째는 해동기입니다. 굳었던 관절이 조금씩 풀리면서 움직임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예요. 다만 통증이 줄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움직임이 회복돼야 진짜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3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단계마다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십견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운동부터 해야 돼요? 치료부터 해야 돼요? 통증 조절이 먼저입니다.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면 몸은 이걸 아직 덜 나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깨 주변 근육을 꽉 긴장시키면서 관절을 못 움직이게 막아버립니다. 통증을 먼저 줄여주는 이유는 단순히 덜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굳어있는 근육 보호 반응을 풀어줘서 다음 단계의 재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그때부터 관절막을 안전하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그 이후에 해야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혼자 오십견이라 생각하고 스트레칭만 계속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전부 오십견은 아니에요.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오십견은 굳은 관절막을 단계에 맞게 풀어야 하는 질환이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에 손상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당기면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이 둘은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 힘으로는 팔이 안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주면 올라간다. 회전근개 손상 가능성을 같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남이 들어줘도 특정 각도에서 딱 막힌다. 오십견처럼 관절 자체가 굳은 패턴에 더 가까워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스트레칭 하기 전에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회복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오래 남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팔 끝까지 올리는 동작이나 뒤로 손을 돌리는 동작이 계속 불편하게 남는 분들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무조건 병원에 안 가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 맞게 치료 순서를 잡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시기에 약침 치료를 함께 활용합니다. 관절 주변 긴장과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 회복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치료예요.
그럼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단계 염증기예요. 이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움직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밥 먹기, 세수하기, 일상 동작 범위 안에서는 부드럽게 움직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통증 조절하는 치료나 온찜질처럼 통증을 가라앉히는 관리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되는 건 억지로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반동을 주면서 팔을 확 올리거나 철봉에 매달려서 억지로 늘리는 동작들, 오히려 염증을 더 자극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동결기에는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통증이 줄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굳은 관절막을 서서히 풀어줘야 되는 단계거든요. 스트레칭은 크게 4방향입니다. 팔을 앞으로 올리기, 바깥으로 돌리기, 안쪽으로 돌리기, 그리고 가슴 쪽으로 당기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 동작이에요. 50견에서는 이 방향이 특히 잘 굳습니다. 머리 빗거나 옷 입기 같은 동작이 불편하다고 아예 안 하시면 더 굳을 수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동 없이 끝 지점에서 10초 정도 부드럽게 버티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동작당 10번에서 15번 정도, 하루 3에서 5세트 정도를 기준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통증 느낌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면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요. 찌르듯 날카롭게 아프다면 멈추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해동기예요. 이 시기에는 통증이 줄어들면서 많이 안심하세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귀 옆까지 올릴 수 있는지, 등 뒤로 손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움직임이 회복될 때까지는 재활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지고 있는지는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가만히 있을 때 덜 아프고 팔이 조금씩 더 올라간다. 이 3가지가 좋아지고 있다면 회복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 달 이상 치료했는데 야간통이 계속 심하거나 팔이 어깨 높이도 잘 안 올라간다. 다른 문제는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심한 분들은 오늘부터 바로 기억하세요. 아픈 쪽으로 눕지 마세요. 큰 베개나 바디 필로우로 팔을 받쳐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잠을 계속 못 자면 회복도 늦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 50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어깨가 어느 단계인지 아는 거예요. 야간통이 심하다면 지금은 억지로 늘릴 시기가 아니라 염증과 통증을 먼저 가라앉혀야 될 수 있어요. 통증이 줄어들었다면 그때부터는 굳은 관절을 조금씩 풀어줘야 하고요. 움직임이 돌아오기 시작했더라도 양쪽 차이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는 끝까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목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느낌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딱 어디가 아프다고 콕 집어가 말하기는 애매한데 불편한 느낌, 그 뻐근함,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점심 먹으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볼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요. 실제 척추 연구를 보면은 고개를 바르게 세웠을 때 머리가 목에 주는 부담은 약 4.5kg 정도예요. 고개를 45도 숙이는 순간 부담이 가해지는 하중은 약 22kg까지 증가해요. 오, 엄청 많이 늘어나죠? 쌀포대 반가마니를 여기 목에다가 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스마트폰만 문제인 건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모니터를 보면서 오래 앉아있는 정적인 자세가 더 위험한 경우도 많아요. 진료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계속 오래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목이 앞으로 빠져 있거든요. 머리가 단 1cm만 앞으로 나와도 목뼈에는 대략 5kg 정도의 하중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목 뒤 근육들은 하루 종일 긴장한 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뻐근함이 단순히 그냥 근육통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바깥 섬유륜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계는 그 부위를 손상된 조직으로 인식하게 돼요.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되고 이 물질들이 목 주변 신경을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하게 되면 근육은 더 강하게 수축하게 돼요.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게 안 풀리고 자고 일어나도 다시 뻐근한 이유가 내부 자극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반복되면 결국 디스크가 점점 약해지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목 디스크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 안에 액체와 고체 사이 약간 그 젤리 같은 단단한 구조가 가득 차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 수분이 점점 빠지고 팽팽하게 받쳐주고 있는 바깥 섬유륜도 탄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이 과정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디스크 주변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담배 때문에 많이 수축이 되거든요.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 압박이 반복이 되면은 어느 순간 디스크 외벽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면서 안쪽 내용물이 신경 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의 문제는 절대 목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경추, 흉추, 요추, 골반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돼 있어요. 목의 정렬이 무너지면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와 골반에서 대신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목 통증이 심해질 땐 등도 아픈 것 같고 허리도 같이 아프고 어깨나 팔,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게 저린 적 있으신가요? 목에서 시작된 신경 압박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뇌는 목에서 발생한 신경 자극을 신경이 연결된 끝 부위인 어깨나 팔, 손끝에서 느껴지는 통증으로 착각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손가락 저림 패턴도 어느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엄지랑 검지만 그래요. 경추 6번 신경. 이상하게 2, 3, 4번째 손가락이 그래요. 그러면 7번 신경이 문제인 거고요.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이쪽만 조금 저려요. 경추 8번 신경. 이 문제의 가능성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손가락 저림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미 목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자주 떨어뜨린다거나 담추 잠그는 게 예전보다 둔해졌다면 단순 통증이 아니라 신경기능 변화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을 좀 줄여보겠다고 목을 강하게 꺾어서 뚝소리 내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시원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습관처럼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디스크는 위아래 압박보다 비틀리는 힘에 훨씬 취약하거든요. 이미 약해진 이 디스크 테두리에 강한 회전력이 들어가 버리면 안쪽 내용물이 신경 쪽으로 더 밀려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목 주변에는 중요한 뇌로 가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거든요. 과한 회전이나 충격이 계속 반복이 되면 실제로 뇌와 관련된 뇌졸중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고요. 목이 뻐근할 때 억지로 꺾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온열을 유지해 주시고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근데 통증만 임시로 달래면서 근본 원인을 오래 방치하면 어느 순간 증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통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뒷머리 통증,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올릴 때만 아찔하게 어지럽다. 그냥 귀나 뇌의 문제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위쪽 목신경은 머리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경로랑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에서 올라오는 염증 자극을 뇌가 편두통이나 현기증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하면 몸 안에는 염증 반응이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이 염증 신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절하느냐예요. 통증이 반복되는 환경 자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죠. 실제 치료에는 어느 디스크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몸의 정렬과 이 움직임 상태를 함께 평가하죠. 그리고 목 주변 구조를
이거를 세밀하게 관리하면서 디스크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이어갑니다. 이런 관리가 꾸준히 이어지면 보통은 날카로운 통증이 먼저 둔해지고 그 다음에는 손끝 저림이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으로는 목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해지는 순서로 회복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통증이 빨리 줄어들면 치료 이제 안 오시고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이 시점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초기에 통증이 줄어드는 거는 염증 반응이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밀려나온 디스크 안의 내용물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차이는 있지만 통증이 80% 이상 가라앉을 때까지는 평균 8주에서 9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고요. 실제 임상에서도 정말 빨라야 6주, 2개월, 3개월 추천을 해드려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디스크가 많이 나왔대요. 어디 갔더니 수술하래요. 어디 갔더니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수술해야 되나요?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강한 회복력이 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밀려나온 디스크 조직이 다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흡수되면서 점점 회복이 되고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두고 올바르게 관리해 나가신다면 수술대 위 안 올라가셔도 돼요.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편안한 목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생활 습관이에요. 제가 환자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치료 100날 받아봐야 소용없다. 맨날 이렇게 스마트폰 숙이고 보면 절대 안 낫는다. 단순해 보이는 작은 자세 차이가 힘들게 회복한 우리 목 건강을 오래 지켜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항상 무겁고 뭉쳐있거나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증상들은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예요. 일자목을 방치하면 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틈틈이 따라하며 목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운동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 거북목 개선에 좋은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을 갑자기 움직이면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먼저 목을 가볍게 풀어줄게요. 이 마사지는 일하실 때나 TV 보실 때 평소에 틈틈이 해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흉쇄 유돌근 마사지입니다.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서 앞으로 고개를 숙이면 귀 뒤부터 쇄골까지 길게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바로 흉쇄 유돌근, 목빗근입니다. 이 근육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10초 정도 주물러 주세요. 만약 살짝 잡기만 했는데도 아프시다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심하신 분이에요. 안 아픈 만큼만 살살 세기를 조절해서 마사지 해주세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풀리고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주물러 주세요. 두 번째는 짧아진 목 앞쪽 근육을 늘려볼게요. 쇄골 앞쪽에 양손을 올려놓고 고정해 주신 다음 턱을 올려서 고개를 뒤로 천천히 쭉 젖혀주세요. 목 앞쪽이 완전히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다시 천천히 되돌아옵니다. 혹시 고개를 뒤로 젖힐 때 목 뒤쪽이 너무 당기시거나 저릿하시고 어깨까지 통증이 내려오시면 더 이상 뒤로 젖히지 마시고 가볍게만 젖혀주세요. 다음은 경추 1번 주위 근육을 풀어줄 거예요. 턱뼈 모서리 뒤쪽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쑥 움푹하게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단단하게 안 들어가는 곳이 만져지실 거예요. 그게 바로 경추 1번인데요. 그 지점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주위로 잘 문지르면서 30초 정도 해주세요. 다음은 목 뒤를 풀어볼 건데요. 한 손을 들어서 목 반대쪽 뒤로 가져갑니다. 목덜미 세로로 이렇게 쭉 연결된 근육들이 있죠?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서 가로 방향으로 비비면서 눌러줍니다. 특히 아픈 곳이 있으실 거예요. 아픈 곳 위주로 약 30초 정도 문질러 주세요. 어깨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약 30초 정도 잘 마사지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음은 측두근을 풀어줄 거예요. 손마디나 손바닥 뿌리로 머리의 옆부분을 문질러 주세요. 귀 위쪽부터 관자놀이 쪽까지 쭉 문질러 주세요. 특히 아프신 부위가 있을 거예요. 아픈 부위 위주로 문질러 주세요. 약 30초 정도 마사지 해주세요. 다음은 상부 승모근을 풀어줄 거예요. 어깨 윗부분 가운데를 앞뒤로 문질러서 풀어주세요. 그 주위를 조금씩 옮기면서 특히 아픈 곳 위주로 문질러서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약 30초 정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목과 어깨를 늘려줄 거예요.
고개를 45도 정도 옆으로 돌린 후 턱을 아래로 당겨줍니다. 시선은 자신의 겨드랑이를 향하도록 해주세요. 고개를 돌린 쪽의 손을 뒤통수에 가볍게 얹어서 아래 바닥 쪽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반대쪽 어깨가 위로 딸려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아래로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오늘 배운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일하실 때나 TV 보실 때 평소에도 틈틈이 자주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아픈 범위 내에서 너무 아프다고 계속 참고 하시면 안 돼요. 꾸준히 따라 하시면서 목 주변이 금방 풀리고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서 건강한 목 라인을 만들어 보세요.